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 여자들의 수다방 북여다방이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밥 먹을 때만 입을 열고. 다 틀어막죠? 네. 요즘 여러분 신종 우한폐렴이죠? 그렇죠. 예, 우한폐렴 때문에 정말 장사도 안 되고 식당 가도 텅텅 맞아. 비고 예, 너무 한국이 힘든데요. 북한에도 이 우한폐렴이 뚫렸대요. 네. 네. TV를 통해서 저희가 많이 접했죠. 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야,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도 역시 이거 위생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한폐렴이 아니었더라도 그 외에도 장티푸스, 말라리아 뭐 등등 각종 질병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 북한 주민들이 많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게 병이라는 게 계속 대처를 하면 또 괜찮고 면역이 저는 사실 우한폐렴이 북한에 갔잖아요. 네. 혹시 북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면역이 여기 한국 분들보다 더 센 거 아닌가요, 북한이? 면역이 셀 수는 없지. 그 사람들이 못 먹고 그 허약한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면역이 셀 수가 있어? 그럼 우리 네, 북한에서는 맨날 그 강물을 막 퍼서 먹어도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북한 강물은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발전된 나라들 보게 되면 오염이 많지. 그런데 북한은 개발된 지역도 없기 때문에 산에서 내려오는 그 말 자체의 물이 엄청 깨끗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강물 퍼먹어도 괜찮은 거고. 그런가? 그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산에서 내려온 물이 엄청 깨끗해, 산물이랑.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개발이 많이 됐고, 실제 말해 일본 같은 데도 이번에 그 TV를 보니까 그거 바닷물로 유치됐던 게 그게 뭐야? 그게 또 유출이 돼가지고 그 어디다가 깡지를 유출할지 몰라가지고 바다에다가 막 내버린다고 뉴스도 나오고 하던데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되겠어. 방사선 물질이죠. 그렇지. 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여러분 전염병과 북한의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한 90년도 말쯤에 장티부스 한 97년, 6년도 때 장티부스가 북한에 그렇게 돌았던 것 같아요. 콜레라 장티부스 해서 콜레라는 설사병이에요. 설사를 하는 병이었고 장티부스는 장이 파열되는 병이었잖아요. 근데 장티부스를 제가 네. 듣기에는 그 사람의 몸에 이렇게 붙어 사는 그 이로 해가지고 생기는 그 무슨 그런 병이라고 들었거든. 네. 그래서 그때 북한에 한창 때 못 먹고 못 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 위생도 엉망이고 하다 보니까 이로 해서 생긴 그런 병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그때 그 콜레라가 발생을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그쵸. 그때. 예. 병원에 가면 그 입구부터 막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때 홍역도 돌았는데 그 방지를 못 해가지고 막 열병해가지고 죽고 막 이랬었거든. 홍역 북한에서는 홍역만 오게 되면 무조건 사람이 죽는 줄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거 있었던 것 그때 같아요. 그 콜레라 때문에 진짜 바지에 쭉쭉쭉쭉 다 싸고 이렇게 하면서 콜레라 돌지 한쪽으로 파라티푸스 돌지 장티푸스 돌지 그때는 정말 한 2, 3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때 가만히 보면 그나마 북한 여자들이 악발이었어요. 여자들은 장사를 그냥 하면서 애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은 이런 병이랑 돌게 되면 병이란 사람들을 이렇게 한때 우리 그 외화선염이 돌았어. 학생 때. 외화선염이 뭐예요? 외화선염이 목이 여기, 목에 여기가 여기. 이렇게 불어나는 그런 건데 그게 외화선염이 돌아가지고 학교 전체를 아예 그 병동으로 만들어갖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또 공동으로 하게 되면 이게 대한민국 같은 거는 밥을 공동해서 이게 하면서 해서 주잖아. 그런데 북한은 그게 안 돼 있어가지고 집에서 애아선염 안 걸린 사람들이 밥을 배달해서 그 환자한테 다 날라다 줬었어. 그럼 엄지 않아요? 아니지. 그때는 뭘 여기다가 뭘 틀어 막 또 수건으로 감싼 또 뭘 해가지고 밥을 입구에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받아서 누구 밥이다 하게 되면 먹고 그것도 가져다가 소독을 하던 것도 씻고 또 밥을 매 끼마다 가지고 왔었어.
예, 그리고 또 북한의 장티부스라는 병이 아까도 우리 이혜린 기자님이 얘기했는데 그 몸에 썩해 예, 이런 거로 균을 퍼뜨리는 거를 저희가 그때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선 북한은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남한과 다른 점이 남한은 세탁 세제, 비누 여기에 기본적으로 이런 나쁜 균을 박멸하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북한은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래를 해도 빨래 속에 우화독수 같은 죽이는 세제 그런 게 기본적으로 다 넣어서 위생적으로 인체에 해가 끼치지 않게끔 다 한국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탁기를 돌리면 자연히 균이 다 박멸하고 이렇게 손과 발을 씻어도 닦아도 다 그게 균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큼은 다 없어지는 걸 알고 있잖아요. 또 위생상 깨끗한데 북한은 우선 세제 자체 내에 이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그 함흥에서 이제 중국의 가루비누 있잖아요. 냄새 좋은 거 이게 몇 킬로짜리인가 되는 네. 그거 가져다 썼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가루비누를 이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손으로 하게 되면 미끈거리는 정도 가지고 그냥 농도를 측정해서 빨래를 했었어요. 근데 그 중국 가루비누로 속옷을 빨게 되면 속옷에 이가 끼곤 했었어. 근데 그때 우리 진짜 생각해보면 중국 가루비누를 써서 이가 생겼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가루비누를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가 생겼는데 북한 정부에서 혹시 그 중국 쪽에 책임을 하려고 우야 그렇게 했지 않았는지. 왜냐면 가루비누를 쓰는 그 소문이 많이 돌았거든요. 중국 가루비누를 쓰면 이가 낀다고. 이 얘기를 하니까 혹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알까요? 지금 자라는 애들은 전혀 모를 것 같고 한 60대 되는 분들이 아마 그렇지. 이랑 옛날 알 수도 6.25 때 있어요. 네. 6.25 때 겪으시고 옛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지금 세대는 이가 뭐지? 저번에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 자차사에서인지 어디선가 우리는 썩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그 댓글에 썩해가 뭐지? 이가 뭐지? 북출남에서 했다. 맞다. 북출남에서 근데 한번 했다. 북출남 대한민국- 썩해 갔다면서 그러면서. 대한민국 분들도 나이가 좀 지금 한 60 지나신 분들은 예전에 썩해가 있었대요. 아, 옛날에요? 그 아시더라고. 옛날에도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거 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학교에 가면 그 검열 했대요, 머리 검열. 네, 우리 북한에서도 그런 머리 검열. 저희 소학교 때까지만 한 것 같아요. 소학교 한 2학년 때까지 위생검열 했었어요. 위생검열 나왔는데 머리를 네. 뒤져보고 이렇게 이가 뒤져보던 있다 것 하게 같아요. 되면 그거 학교에서 이렇게 여기 우리 그다란 이렇게 껌처럼 생긴 무슨 약 같은 걸 네. 나눠줬었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혼소리 이런 데다 이렇게 쭉쭉 구웠어. 파리약처럼 생긴 거 그거 이렇게 쭉쭉 우화독수. 구웠었거든. 우화독수. 맞아. 그런 거 아, 그래요? 구웠었거든. 응. 야, 전염병 하면 정말 북한이 열악하죠. 그래서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랑 북한이랑 나라랑 이게 합법적으로 무역이 오고 가고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밀수로 사람들이 몰래 다니기 때문에 이 그렇죠. 중국 우한 폐렴이 북한을 너무 쉽게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중국 사람 오는 거 열 감지기도 해놓고 공항에서 다 체크하고 네. 와서도 또 뭐 생겼으면 긴급센터에서 검사하고 진짜 다 방치 안 하고 딱 막고 있는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한 사람이 장백에 왔다. 옮겼다. 장백 사람이 밀수해서 저녁에 북한 넘어갔다면 다 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북한은 또 그 신의주 쪽하고 라진손복 쪽에 이제 개방을 해가지고 북한 땅을 얼마를 임대를 해가지고 중국 사람이 들어와 사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많거든. 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라고 수지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에서 몇천 명 공연을 네. 조직하면서 얘네가 돈을 벌겠다고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 공항이라니까 폐쇄도 하기 전에 네. 그 폐렴이 발생된 시점에 가지고 북한은 아예 차단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래도 들어왔는가 보지. 북한에는 왜냐면 북한 정부에서는 지금 우한 폐렴에 대한 차단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통제도 하고 전염병 돌지 않게 방지 대책도 세우라고 신문이나 뭐 방송에 나오긴 하는데 제 말은 이게 불법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치. 정부에서 하는 거 그럼요. 말고 그렇죠. 밤에 밀수했다가 그럼요. 국경 사람 옮겼어. 전국에 다 장사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차만 일렬만 딱 이제 출발하면
전국으로 다 퍼지는 거잖아, 이 환자들이. 그럼 이게 그렇지. 너무 열악한 거죠, 근데 북한에. 우리도 뉴스에 보니까 네. 공항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공항을 폐쇄를 못하는 게 불법으로 중국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자꾸만 우리 진짜? 한국으로 예. 들어오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항을 막아버리면 그 얘네가 밀수꾼처럼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공항을 폐쇄를 안 하고 그걸 들어온 사람이 열감지를 해가지고 체크를 해가지고 한다 이렇게 해서 뉴스에 그렇게도 나왔었거든. 야,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의 술이 마스크라는 것도 제대로 없지. 못 써봤어요. 이렇게 맞아. 툭 치면 막 먼지가 눈앞에 뽀얗게 날려다니는 정도의 그런 마스크도 맞아. 정말 한 장을 가지고 여러 며칠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일회용 마스크 쓰잖아요. 그럼요. 그렇지. 약국에 마스크 떨어진 거 아세요, 국장님? 알아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마스크를 사러 갔더니 이미 동이 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사님이 마스크를 사려면 아침에 오픈을 할 때 첫 시간에 와야 살 수 있다고. 그래도 마스크가 오긴 오나 보네. 그 요즘에 남한에서는 그 사재기 해놓고 팔잖아요. 그렇죠. 약국에서 예. 마스크가 비싸니까 이제 하루에 몇 개씩만 팔고 계속 값이 올라갈 기다리고 이렇게 안 파는 거예요. 그런 거를 뉴스에 나왔어요. 무조건 팔게. 그다음에 몇 월 며칠을 생산이 몇 월 며칠까지 못 팔 때는 그 벌금을 물게끔. 왜냐면 마스크가 없어서 못 파는데 얘가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그 의사가 약사가 다른 목적으로 안 팔은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돼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요 정말 마스크도 미세먼지를 가를 수 있는 마스크 너무 종류가 많아요. 검정색부터 사이즈부터 시작해서 이 거르는 망, 이중, 삼겹으로 막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다닐지 이런 병이 돌 때마다 막 고민이 막 되고 또 특히 저희 고향 국경이다 보니까 이 중국 폐렴이 막 들어갈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아까운 네. 진짜 북한의 아까운 생명들이 또 혹여라도 목숨을 잃지 않을까 걱정이 너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있을 때 이렇게 뭐 우한 폐렴이 아니더라도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전염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어릴 때 학교에서 북한은 봄, 가을 농촌 지원 전투라는 걸 의무적으로 예,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나가면 그 너무 몸에 이와 썩해가 많아서 한 호실에 이렇게 몇 명씩 자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속옷을 벗어서 아예 밖에 빨랫줄에 추운 데서 이가 좀 얼어서 죽으라고? 방매하라고 그런 식으로 막 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또 가족 식구들의 경우는 자랄 때 엄마가 옷을 갈아입을 때는 식구들이 한 번에 다 속옷을 갈아입어요. 똑같이 같은 날 갈아입혀서 엄마가 그 속옷을 몽땅 빨래 팔팔 끓는 물에 옷을 삶습니다. 아예 쪄서 그렇게 해야만이 집안 내에 이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거 그렇게 방지를 안 하면 밤에 가려워서 잠을 못 자잖아요. 못 자고 계속 굵은 자리가 또 빨갛게 닦지 상처가 않고, 예, 그죠? 닦지 않고 막 그러고 위생상도 안 좋고 또 학교 나가면 공부를 할 때 옆에 앉은 애랑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우연히 서로 마주 쳐다보면 옆에 앉은 학생이 머리 위에 이가 막 기어 올라가고 이런 게 진짜 다반사였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근데 그게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오신 지금은 분들. 이가 거의 없을걸요? 폐렴 북한은 아직 있대요. 북한에서 뭐 이제는 그 이가 이상 많이 없어졌어. 약이 발견됐다고 네, 뭐 우한 폐렴 백신이 백신이 했다고 하더니 그게 뭐 진짜인지 뭐 진짜일까요? 어쩐지. 근데 글쎄. 북한의 백신은 부작용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북한은 그러니까, 백신을 겁이 나서. 했다면 북한은 대체로 동의보감을 많이 사용을 네네. 하니까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열이 난다던가 이게 뭐 우한폐렴에 대한 그런 걸 열 난다던가 뭐 구토한다는 이런 데 따라서 뭘 했을 그쵸? 수도 있긴 있는데 장티부스. 않네. 그래요. 장티부스랑 안 콜레라가 돌 때 그 약을 닌게르를 레보미진 닌게르인가? 결국 중국에서 들여온 거죠. 그것도 아니, 독한 약. 병원에서 음. 제조를 했어요. 그 닌게를. 음. 그래서
리보미틴 식염수라고 해서 또 그 맥주병을 인민반에서 또 막 다 피주병을 모으라 해가지고 피주병 다 모아서 바쳤더니 그 약 가마에다 솥에다 그걸 벌렁벌렁 그냥 끓였어요. 여기 와서 보면 지금 여기 와서 대한민국 와서 그 말하면 큰일 난다고 하세요 병원에서. 근데 그때는 정말 그 병원 마당에서 간호사랑 그 노동자분들이 인민반에서 온 맥주병을 보채에다 넣고 가르비눈물 풀어놓고 그다음 막 이렇게 안에다 들럭들럭 들려서 씻어서 그걸 큰 찜가마에 끓여서 거기다 약을 담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병원에서 사람들 줄 서서 그걸 맞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중국 약을 넘겨다 맞고 이제 없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하루에 한 대씩이라도 놔주는데 부작용이 나는데요. 환자가 침대에 누웠는데 이 사람이 한 30cm 이렇게 몸이 둥둥둥둥 뛰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떨어가지고. 근데 그때 그냥 떨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불 두세 개 막 씌워놓고 남자 의사가 2명이 하나는 이 가슴에 안고 나머지 사람은 이 허벅지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을 못 뛰게 그냥 짓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오늘 죽었구나 했는데 그게 그렇게 부작용이 막 하다 그 사람 한 2시간 돼서 진정이 됐어요. 그렇게 막 약을 부작용 나는 약을 만드는데 백신도 그렇게 만들면 오히려 우한폐렴 때문이 아니라 그 백신 때문에 더 부작용이 나지 않을까. 백신을 만들었다는 자체도 믿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만들었다면 그게 뭐 의학적으로 그렇게 발전이 되지 못한 북한에서 만든 건데 그게 얼마 정도로 뭐 그러겠는지 그것도 또 신뢰감도 없거니와. 그리고 북한에서 그런 건 봤어요. 출혈열, 쥐에 이렇게 없는 병. 맞아. 그건 들어봤어요? 처음 들었어요. 그건 어떤 병이에요? 진짜요? 쥐로 인해서 없는 병인데 그것도 뭐라고 했던가. 이름이 거열 날면 맞아. 출혈열인데 맞아. 출혈 그러니까 그 병에 걸린 쥐가 있어요. 빨갛게 이렇게 병에 맞아. 걸린 쥐인데 이 쥐가 밟고 다닌 그 근처에 뭐 곡식을 먹었거나 맞아. 그 쥐가 이제 엄청 개가 먹었어. 밖에서 개똥을 막 먹는데 쥐가 거길 지나다 밟았는데 그 음식을 먹은 개가 죽어요. 근데 그 개를 또 사람이 먹으면 또 사람이 죽어. 맞아.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쥐를 박멸하기 위한 그때 막 또 한창 난리를 맞아, 쳤었는데 북한에 밤에 나가면 쥐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쥐가 많죠. 매 집마다 쥐가 다 네, 있어. 미공급 때는 쥐를 잡아먹는 사람들도 꽤 있었잖아요. 그렇지. 진짜로. 전지 이렇게 후레쉬 툭 비치면 쥐가 막 씩씩 날아다니잖아요. 쥐도 얼마나 살쪄는지라. 그 재래식 그릇도 시골 같은 데는 벼밭을 누비면서 다니는 쥐들은 그나마 곡식을 먹었다고 또 그나마 그런데 시내 도시가 제가 살던 도시 같은 데는 그 재래식 화장실에 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쥐가 얼마나 그 위생적으로 얼마나 안 이게 좋습니까? 환경이 근데 그 쥐를 또 미공급 때 너무 막 그런 당장 눈앞에 바퀴벌레라도 있으면 잡아먹을 판에 막 그렇게 어려웠을 시기에는 그 쥐를 잡아먹는 사람들도 엄청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을 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그러니까. 것인데 이렇게 나쁜 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나라 자체가 이 병균에 대한 병균을 박멸하고 그거를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보건 의료 시스템이 너무도 열악합니다. 아니 여기는 황사 마스크 그 황사 먼지가 끼는 걸 황사 마스크 그 먼지를 안 먹겠다고 그걸 끼는데 북한은 뭐 도로 자체가 그 황사 그 그냥 자체니까 먼지죠. 더러 그러니까.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차가 지나가면 그 차가 굴러간 한 4m 안에는 먼지가 먼지. 날려서 뽀얗잖아요. 그리고 그 자체가 황사인데 뭐. 그 여름에 막 장마철이면 차가 지나가면 물이 쫙 돼가지고 맨 흙탕물 막 날라오고 막 우산 써도 막 흙이 묻고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하얀 양말 신을 일은 별로 없지만 하얀 양말 신고 나가면요 하루면 아예 새까매졌는데 북한에서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한 맞아요. 2, 3일 신어도 그냥 하얀 대로 맞아,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게 바로 환경이 얼마나 깨끗한가가 중요한데요. 북한에서는 지방에서는 아침에 신고 나면 점심에 까맣고요. 점심에 새 양말 갈아 신어요. 오후에 신으면 또 저녁에 까맣죠. 아예 평양은 그래도 아침에 신으면 저녁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실상을 이제 예를 들게 네. 정말 정확한 이게 하얀 양말 신고 다니면 그게 딱 티나고요. 야, 북한 생각하면
정말 열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한에서 여자들이 이 전염병이 걸렸을 때, 이 가정을 지켜야 됐을 때, 항상 그래서 엄마들이요, 대한민국 엄마들은 아프면 애를 둘쳐놓고 병원을 가잖아요. 북한 엄마들은 그 한약, 동의보감책, 한약책을 펼쳐놓고 기침하면 어미자물 끓여 먹이고 또 뭐 하면 이걸 달여 먹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애들을 집에서 치료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병원 네.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치료하는 게 더 이제 안정적이고 내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예리 언니는 엄마가 해주던 이렇게 민간요법 중에서 기억나는 거 혹시 있어요? 민간요법? 네. 아팠을 기억나는 때. 거 없는데. 저는 있습니다. 저는 그 한때 북한에 그 정어리라는 수산물이 네네. 엄청 막 너무 정어리.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집집마다 정어리를 막 나눠줬어요. 정어리 구워도 먹고 뭐 여러 가지 해 먹었는데 정어리를 너무 많이 먹으면 정어리 기름이 공업용으로 많이 쓰인다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과식을 하면. 그래서 정어리 기름 때문에 독을 타요. 오. 그래서 정어리 독이 막 얼굴에 피어오르고 막 붓고 막 그럴 때 엄마들이 북한에 또 한때 미나리가 엄청 많았습니다. 네, 미나리를 미나리. 넘밭에 가서 나수를 이렇게 배울 오, 정도였는데 예. 제가 살던 데는 시내였는데 엄마가 한 3시간씩 가요. 음. 옆집들에서 막 그런 사고가 빈번하니까 아이고 우리 딸들도 괜히 먹고 예방 차원에서 엄마가 아침 일찍 가서 미나리를 한가득 배낭에 메고 와가지고 미나리로 즙을 내서 아. 그거를 정어리 먹고 막 독 탄데 정어리 그 미나리를 먹으면 부은 게 싹 내리고 독을 다 해소시켜요. 그래서 그렇게 민간요법을 미나리는 해줬어요. 그 간이 안 좋은 사람도 네네. 즙을 음, 해서 간도 먹기도 좋고, 하고 예. 그렇게 하지. 그런 것도 해줬고 또 뭐 각종 산에 가서 또 산나물 뭐 필요한 거 우리 엄마는 그 감기 와서 기억을 넣어주라. 기침을 많이 네. 할 때 계란을 후라이처럼 구워가지고 따끈할 때 먹는 거. 따끈할 때 따끈할 때 설탕을 뿌려가지고 그냥 따끈할 때 여러분 들으셨죠? 따끈할 때 네. 씹지 않고 그냥 농그라들더라고. 그래서 농었는데 기침을 그렇게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 2주 먹으니까 벌써 기침이 딱 떨어지더라니까. 아, 저는 어릴 때 감기 걸리면 그냥 기침으로 살았어요. 그 일단 감기면 계속 기침하니까 엄마가 맨날 어미자를 물 해서 넣으면 그 샤클샤클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설탕을 섞으면 혈육이 떨어진다고 그냥 새끄러운 거 먹으라고 했는데 어미자 보기엔 너무 이쁘잖아요. 색깔 그렇죠. 빨간데 그 입에다 넣으면 그 새끄럽던 그 생각이 아직도 나는데 여기 와서 제가 그런 어미자 물을 해 먹으려고 어미자를 가서 사왔는데 그 맛이 안 나요. 네, 여기 어미자가 북한 게 되게 다 제대로 산에서 자란 어미자라서 그런지 향이 너무 독특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희가요, 이제 전염병, 이제 한국에 막 이제 위험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중국 우한 폐렴에 대해서 이제 이 우한 폐렴이 북한에 갔지 않았을까?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이런 병이 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언젠가 모르겠어요. 감기도 북한에서는 병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설사도 몇 번 하면 뭐 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을 오니까요. 감기 한 번 걸려도 너무나도 내 생명과 삶이 중요한 것 같아서 약을 꼭꼭 먹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환경에서도 북한 주민 여러분들도 몸 건강 관리 잘해서 정말 소중한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